네, 안녕하세요. 대방고시 박노관입니다. 오늘부터 기초탄탄 생물 강의를 들어가는데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되냐면 기초탄탄 하고 그 다음에 기본편 그 다음 심화편 요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개념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기출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편 끝나고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끝내고 기출문제풀이 또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별 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을 하죠. 그 파이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이 순서로 쫙 해서 나가는데 나랑 수업하는 건 여기까지 저랑 수업을 해요. 그리고 요거 지나고 나서 요거는 박태양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나랑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런데 이 기초탄탄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탄탄은 말 그대로 너무 기초가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문과 출신인데 교차 지원해서 대학을 들어갔거나 또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과학을 한 번도 안 들었거나 과학을 안 들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살짝 중학교 때 어슴푸레하게 과학을 들어가지고 대충 가물가물한 선생님들은 꼭 기초탄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 1, 2를 했거나 대학교 때 일반 생물학을 1학년 때 생물학 개론이라고 있죠. 그걸 공부했거나 이러면 이건 안 듣고 그냥 바로 기본편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기본편과 심화편이 중복되느냐. 예를 들어서 세포 그러면 여기도 세포가 있고 여기도 세포가 있느냐. 세포가 있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편하고 심화편에 있는 내용을 기초탄탄해서 이거에 기초를 해놓은 거예요. 기초를 해놓고 기본편하고 심화편이니까 여러분들은 기본편 안 듣고 바로 심화편 이건 없어요. 이거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내가 기본과 심화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눴나 그러면 같은 세포라도 뒤에를 유전을 알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기본편에다 듣고 기본편에서 간단한 유전 배운 다음에 유전 알고 났을 때 세포 설명할 때 심화편에다 같은 세포라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요. 기본편과 심화편이 그러니까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내용이 다르다. 어떤 내용이 다른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동물의 영양,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편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DNA 복제 뭐 할 때 요거는 DNA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DNA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여기서 배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깊숙한 DNA 복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요거는 여기에 있는 두 개 있는 내용을 다 합해서 기초탄탄에 집어넣은 거니까 기초탄탄을 들을 때는 이거 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의 기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제일 앞에 제목을 보면 제목 목차에 한 몇 장 넘겨보면 차례가 있어요. 제일 앞에 몇 장 넘기다 보면 차례가 있는데 차례 제일 먼저 테마 1이라고 돼 있죠. 분자의 구조 1번 분자의 구조하고서 테마 1 원자의 구조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쭉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끝에 생태학이라고 나와요. 제일 밑에 생태학 거기까지가 기본편이에요. 기초탄탄의 기본편 내용이고 생태학 다음에 보니까 세포과 광합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심화편이에요. 그래서 그 생태학까지는 기본편의 기초탄탄 또 세포과 광합성부터는 심화편의 기초탄탄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탄탄은 기본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심화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순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똑같은 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탄탄 안에 있는 내용이 기본편의 기초탄탄, 심화편의 기초탄탄. 그래서 기본편에 있는 기초탄탄과 심화편에 있는 기초탄탄이 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같은 순서는 같지만 이제 내용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 내용이죠. 그렇게 공부하니까 혹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면 내년 4월이나 6월 이때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동영상으로 1월 달에 공부하는데 4월 달에 시험이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럴 때 이걸 같이 병행해도 돼요. 요거 테마 1 듣고 이거 제일 앞에 들으면 돼요. 순서대로니까. 테마 2 듣고 요거 그 다음 편 들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계속 병행해서 오늘 오전에는 요거 테마 1 듣고 그 다음 오후에는 기본편 듣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 돼요. 이제 4월 시험인데 1월 달에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제 기간이 좀 어느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 생물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 책이 이 기본편에 있는 책 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테마 1이 어디 있어요? OX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Q&A 질문 들어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반드시 이 책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초탄탄 하이클래스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탄탄 하이클래스 공무원 생물, 하이클래스 공무원 생물, 이렇게 해서 생물하고 테마 100 이렇게 되어 있는 책으로 이거 들어야 돼요. 요게 없는 책으로 들으면서 내용이 설명은 그대로 순서는 똑같은데 OX 퀴즈도 없고 문제도 없고 뭐 이상하게 책이 조금 책을 보면 좀 다르고 설명할 땐 그대로 간다고, 이거 책이 이상하다고 그런 선생님들은 이 책 가지고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반드시 앞에 기초탄탄이라는 말이 있나를 확인하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 기초탄탄을 만든 이유는 왜 이걸 만들었는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이 기초탄탄을 만든 이유는 내가 아주 처음에 오래됐죠. 이제 내가 기초탄탄 만든 이 책도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나온 지가. 그래서 그 전에 수업을 하고, 여기서부터 수업할 때예요. 수업을 하고 교무실 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한 선생님 따라오더니 계속 쭈삣쭈삣 들어올까 말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좀 하면서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강의 듣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과학을 잠깐 들었다가 안 들어갔고 원소 기호가 가물가물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할 때 이거 들어올 때 처음부터 광합성이라 그래서 막 광합성 반응식을 막 써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반응식을 써놨더니 칠판 보니까 영어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인지 물인지 이게 포도당인지 그게 너무너무 가물하고, 이게 칼슘인지 칼륨인지 이게 칼슘인지 칼륨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기초탄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C는 탄소, 또 C에 있는 칼슘, K는 칼륨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 옆에다가까지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공무원 생물 책에 원소 기호 써놓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책 대한민국에 한 개도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이렇게 써놔서 문과로 해서 교차 지원한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걸 들을 수 있게 해서 기초탄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런 선생님이, 나는 그때는 당연히 이건 아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이제 그때 내가 알아가지고 기초탄탄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 수준엔 너무 바닥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그냥 여기서부터 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첫 시간 듣고 나서도 그냥 저한테 얘기하고 가도 돼요. 그래서 가서 그 대신 그 시간에 이거를 작년 걸로 한번 돌리고 9월 달부터 오면 돼요. 작년 걸로 이걸 한번 돌리고 9월 달에 오면 훨씬 낫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쭉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가장 쉽게 서술한 책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겉핥기로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다시 그 다음 단어로 나가요. 그러니까 세포 그러면 세포의 겉만 보는 거지 속 알맹이 하나하나 안 봐요. 안 보니까 이 기초탄탄을 공부하고서 나 오늘 세포 배웠어. 그럼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세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개도 안 풀려. 오늘 세포를 배웠는데 왜 한 개도 안 풀리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속 알맹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겉만 봐가지고. 그래서 문제 풀 생각은 하지 말고,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한 거 오늘 복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초탄탄은 용어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왜 저게 저렇게 되지? 하고 의문점을 갖게 되면 그냥 암기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 왜 그렇게 되지? 이유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초탄탄의 용어를 개정된 용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다 개정된 용어로 배운 연령층인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들은 10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때 용어하고 지금 용어하고 완전히 달라진 용어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크산토필, 도필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뭘로 배우는가? 잔토필 이렇게 해서 용어가 변경이 됐어요. 또 일부는 뭐 예를 들어 펩타이드 그러면 펩티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도 있어요.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비루스,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죠. 비루스 하면 좀 듣기가 이상하죠. 근데 요즘에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비루스라고 했어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용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용어는 뭐 금방 펩타이드니까 펩티드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주 심하게 바뀐 용어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수초라고 신경 배울 때 수초라고 배운 거 있어요. 신경 싸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뭘로 바뀌었는가? 말이집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그 옆에 날개에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용어라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뭐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전혀 달라진 말들 그런 걸 내가 개정된 용어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업 들을 때 내가 설명할 때는 이제 책의 테마 1 이걸 설명을 한다 그랬을 때 쭉 설명하는데 책이 어딨나 이거 출처나야지 중요한 것 같다 출처나야지 그러면서 책 보면서 칠판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고 내 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할 땐 항상 그냥 마음 놓고 볼펜 딱 놓고 그냥 설명 들으면 돼요. 설명 쭉 듣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 쫙 온 다음에 책 봅시다 하고서 책에 있는 어디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줄치하고 줄치는 부분 다 해줘요. 한 번씩 다 읽어줘요 책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설명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책 여기다 할까 이 책 여백이 어딨나 여기다 쓸까 저거 쓸까 말까 저거 그릴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놓고 듣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릴 거 있으면 요 시간 줄 테니까 그리세요 하고 카메라 잠깐 꺼놓고 그릴 시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수업 내가 내 칠판 있을 때 백목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그리고 내 강의는 복습 강의, 이제 예습 강의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습 해오지 마세요. 예습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DNA 복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집에서 DNA 복제 책을 갖고 막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잠깐 보면 될 거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냥 와요. 그냥 오면 여기서 DNA 복제 설명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하면 20분이면 복습하거든요. 예습하려면 2시간도 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강의는 예습하는 강의 아니에요. 예습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온 다음에 오늘 배운 거는 그냥 집에 가서 그걸 복습을 하면 돼요. 복습을 하면 되는데 복습할 때도 내가 편하게 이 책을 해놨어요. OX 퀴즈하고 확인학습 이런 거 해놔가지고 그것만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복습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예습이 아니라 복습 위주로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17쪽 잠깐 보면 제일 앞에 테마 1이죠. 테마 보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 옆에 있는 OX 퀴즈가 있고 그 밑에 확인 콕콕 있어요. 그것만 한번 쭉 보면 전부 다 한번 외워지게 내가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날개,
그것만 하면 외워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답을 쓰지 말고 그냥 눈으로 아래 답이 있는데 그때 답을 뭐하러 써요? 눈으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봤어요. 봤으면 그 옆에 있는 걸 쭉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학원 오기 전날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전날이죠. 학원 오기 전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외워지면 중간에 한 번만 더 보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보고 중간에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학원 오기 하루 전날 한번 보고 이렇게 3번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복습을 하지 예습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원하고 강원, 울산, 인천 요 세 곳에 10월에 시험 보는 강원, 울산, 인천 여기는 뭘로만 나오는가 하면 수능, 생명, 과학, 원만 출제가 돼요. 이런 걸로 숙제 안 돼요. 여기에 생명과학 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20%밖에 안 돼요. 이 안에 생명과학 원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생명과학 2도 있고 대학에 일반 생물학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하면 20%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로 공부하는 거니까 전혀 공부할 필요가 이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건 박태양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돼요. 박태양 선생님의 수능형 생명과학. 요새 박태양 선생님이 이제 이 생명과학 원으로 해서 비상구라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요게 생명과학 원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길 들을 선생님들은 절대 여기 해봐야 시간 낭비만 돼. 그러니까 이거 듣는 선생님들은 박태양 선생님 수업을 듣도록 하고 만약에 나는 강원, 울산, 인천도 보지만 경기도 본다. 경기 플러스 이 중에서 하나 본다. 또는 뭐 경북 플러스 이 중에서 하나 본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어차피 경기 같은 데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오로지 이것만 볼 때 이걸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것만 하면 되는가? 이것만 하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20% 정도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생명과학 일의 문제풀이, 박태양 선생님 문제풀이를 들어주면 돼요. 이거 보기 전에, 이거 보기 한 달 전이나 뭐 이전에 문제풀이만 한번 쭉 해서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면 거의 100점 맞아요. 수능에서 생명과학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태양 선생님 수업 듣는 선생님들 거의 100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강원, 울산, 인천에 10월 달에 보는 거예요. 뭐 3월 달에 강원 홍천에서 본다든가 강원도 뭐 강릉에서 본다든가 거기서 따로따로 지역적으로 보는 데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10월 달에 강릉에서만 강원 전체적인 걸 보는 거 그것만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듣는데 시간 낭비해서 이걸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내가 할 얘기는 전부 다 했고 이제 테마 1부터 원자의 구조부터 이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우리 몸은 하나하나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약 60조에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서 60조에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해서 우리 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포는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 세포는 단백질 또는 지방, 탄수화물, 무기염료 등등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단백질, 지방 등이 모여서 세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분자라고 분자. 단백질 분자, 지방 분자, 탄수화물 분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이 단백질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등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 그래요, 원자.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모여서 세포, 세포가 모여서 사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나 무생물체나 모든 것의 기본 단위는 뭐부터 시작되는가? 원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도 마찬가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도 뭘로 되어 있는가? 셀룰로즈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셀룰로즈는 탄수화물이에요. 셀룰로즈로 되어 있다. 그럼 셀룰로즈는 뭘로 되어 있는가? 셀룰로즈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하는가?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죠.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성자와 원자 핵을 써놓을까요? 원자 핵인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 그래서 플러스인 양성자와 또 뭘 가지고 있는가?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 주위에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 그래서 이 원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고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그럼 양성자가 10개 있다. 양성자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전자도 10개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제로가 되죠.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 이꼴 전자의 수.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원자의 질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의 질량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원자의 무게죠. 이런 것들의 무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의 무게,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따지는가 그러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원자의 무게로 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원자의 무게구나. 그럼 원자 핵만 무게네. 그럼 전자의 수는 왜 무게에 안 들어가는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이건 무게로 포함을 안 시키고 무시해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만 따지고 전자는 워낙 가벼우니까 무시한다. 어느 정도 가벼우니까 무시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무게 달려고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에 올라갔는데 파리 5마리가 여기 앉았어요. 그렇다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 5마리 앉았다, 100마리 앉았다 몸무게 안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양성자 전자수는 무시하고 뭐만 따지는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만 뭐라고 하는가? 원자의 질량으로 표시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어떤가? 탄소, 수소, 산소, 요거 탄소예요. 탄소 이제 교재에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교재에 다 써 있으니까 탄소인데 얘하고 양성자 수가 얘 몇 개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원소가 양성자 수가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뭘로 표시하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표시를 해요. 하나부터 100개 이상도 다 있기 때문에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수소 나와라, 산소 나와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뭐나 마찬가지인가? 그러면 우리가 학교 처음 1학년 때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거나 2학년 올라가거나 전부 다 학급 올라가거나 들어가면 항상 번호를 매겨요. 뭐 어떤 학교는 키 순서로 번호 매기고 어떤 학교는 생일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번호를 쭉 1번부터 뭐 40번이면 40번까지 매겨요. 40번 하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이 보인다. 요새 뭐 20몇 명이라면 한 반에.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는 뭐 40명에 60명씩 있었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뭐 40번이면 40번까지 번호를 매겨. 그래서 3번 하면 뻗떡 일어나잖아요. 5번 일어나고 5번 여기서 뻗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금방금방 이 통제가 되고 몇 명인지 정리가 되잖아요. 이것도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얘는 몇 번, 얘는 몇 번, 얘는 몇 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면 3번 그러면 누가 나오고 5번 나오면 누가 나오고 해서 금방금방 번호를 매겨서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의 수로 나타내는가? 양성자수로 원자번호를 나타내요. 그럼 뭐의 수도 마찬가지겠어요.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매기면 뭐의 수도 마찬가지가 되는가? 그렇지. 전자의 수도 원자번호가 되는 거지. 왜 그런가?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으니까. 그래서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를 원자번호로 매기고 중성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를 원자번호로 매기고 원자핵이라는 말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원자핵이라고 한다. 그 원자의 질량도 전자는 무시하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원자의 질량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놓고 한번 쭉 읽어보고 가면 제일 먼저 1번에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 그것을 원자핵이라고 한다. 하고 2번에 전자는 그 줄 중간쯤에 마이너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4번, 5번은 그 밑에 팁을 보면 팁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4번, 5번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팁으로 정리해서 나갈게요. 그 밑에 팁 보니까 원자번호와 원자량. 원자번호는 뭐하고 똑같은가? 양성자수와 같다. 그럼 양성자수는 결과적으로 뭐 수와 같은 건가? 전자수와 같다. 그래서 원자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또 원자량, 원자의 질량이라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죠. 그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것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 2번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한번 쭉 보면 원자 번호 질량수. 원자 번호.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그 옆에 질량수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수라고 나와 있는 건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그러면 이쪽에 가서 볼게요. 질량수란 원자의 질량, 원자량, 이것을 원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무슨 수라고도 표시하는가? 질량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질량수 위에다가 이꼴 원자량 이렇게 써놓고 질량수 이꼴 원자량을 표시한다. 그래서 질량수, 원자량. 그럼 이제 여기서 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수소 H 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탄소 C, 질소 N, 산소 O.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원자번호는 어떻게 하는가? 원자번호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번호는 암기해야 되고 이거 1번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1번. 그다음에 탄소는 6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은 어디로 가는가? 그건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질소는 7번이에요. 그리고 산소는 8번이에요. 우선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네 가지.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1번, 6번, 7번, 8번 요거는 꼭 외워두고. 그럼 양성자수는 어떻게 되는가? 양성자수는 뭐가 양성자수하고 똑같다라고 했는가? 양성자수니까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수 몇 개라는 소리인가? 그렇죠. 하나. 그럼 탄소는 몇 개라는 소리인가? 6개. 질소는 7개. 산소는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뭐의 수도 저절로 나오겠어요? 그렇지. 전자 수도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1번, 이거는 6번, 이거는 7번, 이거는 8번. 8개. 1개, 6개, 7개, 8개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이 수와 이 수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외우는 거,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중성자 수 몇 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주고 나오는 거지 외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량수 1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중성자 수를 물어봐요. 그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다. 질량수는 1이다. 그럼 중성자 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 1번이다. 그런데 질량수는 1이다. 그러면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그러면 중성자 수는 뭐하고 뭐가 합해서 뭐하고 뭘 합해서 나타내는가? 그렇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게 질량수가 되잖아요. 저쪽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게 원자의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 알죠? 질량수 알죠? 그럼 중성자 수 얘랑 합한 게 얘거든요. 근데 얘가 1이니까 중성자는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없어야 되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이거 가르쳐 주고 요거는 안 가르쳐 주고 요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요거 안 가르쳐 주고 수소의 질량수는 1이다. 그럼 중성자 수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수소의 질량수는 1이다. 그렇다면 중성자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질량수하고 중성자수,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가 질량수가 되는가? 질량수는 그렇죠.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인데 양성자수는 뭐하고 똑같은 건가? 그렇죠. 원자 번호하고 똑같은데 수소의 원자 번호는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소의 원자 번호는 1번이잖아. 그럼 양성자수 1이지. 그런데 질량수가 1이야. 그렇다면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 거? 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이걸 두루두루 해가면서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몇 개만 연습하면 금방 외워져요. 이건 가르쳐 주고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12. 그럼 중성자수가 얼마인가? 질량수 12예요. 원자번호 6번 탄소예요. 그럼 질량수 얼마가 되는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 6개, 중성자수. 여기는 14예요, 14. 가르쳐 주고 나와요. 그러면 질소의 질량수는 이렇게 해서 질소의 질량수는 14이다. 14이다. 그럼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질소는 7번인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7번인데 질량수가 14이다. 그럼 중성자수 얼마인가? 7개. 그래서 중성자수 7개이다 하는 거 나오고 산소는 16이에요. 16. 그러면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8개. 요거 합한 게. 한마디로 요걸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원자, 핵. 한마디로 질량수가 되는 거죠. 원자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다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을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같지만 그렇다고 수소 빼면 다 같은가 보다 할까 봐 하나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트륨 Na예요. Na. 나트륨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반에 가서는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얘는 11번이에요, 11번. 나트륨이 11번이면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가, 못 채울 수 있는가,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1번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인가? 11. 그리고 또 뭐 채울 수 있는가? 전자수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가르쳐 주고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가? 23이에요, 23.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은 질량수가 23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뭐의 수를 물어보는가? 중성자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은 질량수가 23이다.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몇 개겠어요? 그래서 12개 금방 나오잖아요. 11번이니까 질량수가 23이니까 11번 그러면 양성자 수가 11개다. 그럼 중성자 수는 12개가 돼야 23이 된다는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아마 이제 나중에 원소에 대한 문제는 웬만한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서 질량수는 원자량이다라고 하고 그 네 가지는 암기해 두는데 요거야 요거 원자 번호 요거의 원자 번호는 암기해 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볼 때도 요거랑 요거는 항상 같은가 보다 할지 모르니까 참고로 그 밑에다가 요것만 써 놓으세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 그래서 그 써놓는 이유는 이거랑 같지 않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것만 써놓으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테마 1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옆에 있는 거 날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나가는데 날개는 여러분들이 숙제니까. 근데 숙제할 때 날개를 꼭 풀어보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 알려주려고 테마 1만 내가 한번 쭉 같이 공부해봐요. 테마 1에 그 옆에 OX 퀴즈 해보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지른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아니라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중성자. 그렇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야 되니까 틀렸고. 또 이번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원자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는 말이죠. 또 4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따지면 되지 않는다. 뭘 원자 번호로 해야 되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틀렸고. 5번에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뭐의 합인가? 중성자 수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확인 콕콕에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뭐와?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또 2번에 원자 주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뭐하고 뭐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또 4번에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뭐의 합인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같이 한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만 하면 지금 왼쪽에 있던 내용이 전부 다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복습하고 그러면 되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습은 절대 해오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복습만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럼 이제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동위원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쓰는 방법. 탄소. 탄소를 쓸 때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러면 얘를 표기할 때 번호,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6번 원자 번호를 여기다 표시를 해요. 6. 그러면 이게 원자 번호라는 뜻이에요.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표시해야 되는가? 여기다가 원자의 질량수를 표시해요. 그럼 얘가 6번이고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가리켜 주고 나오는 거죠. 12번. 12. 그러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럼 중성자수 몇 개인가 머릿속에 바로 나오는 거죠. 중성자수 몇 개예요?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써주고 전자수는 몇 개냐, 중성자수 몇 개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알죠. 양성자수 몇 개? 그렇죠. 11개. 그 다음에 전자수 11개. 중성자수는 12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12개. 그리고 금방 이제 그 밑에 선택지 1, 2, 3, 4 해갖고 쭉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요 6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6은 뭘 표시한 건가? 원자 번호. 이걸 무슨 수를 얘기한다라고 했는가? 양성자수. 이걸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전자수. 그 다음에 12. 이건 뭘 표기한 건가? 질량수. 원자량이죠. 질량수, 원자량, 이거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중성자수.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요 숫자만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게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 놓은 거고. 그러면 동위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동위원소는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뭐는 절대로 안 변할까요? 요건 절대로 안 변하죠. 네, 학교 처음에 1학년 들어갔을 때 너 5번 그러면 얘는 1학년 끝날 때까지 5번이에요. 학년 바뀌기 전까지. 계속 5번. 너 6번 그러면 얘는 평생 탄소는 6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요게 변할 수 있어요. 중성자수는 하나, 둘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는데 질량수,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동위원소라 그래요.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질소를 보면 질소 몇 번? 7번. 오늘 수업 딱 끝나면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요.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계속 몇 번인가 머리 굴려야 돼요. 그럼 이제 끝날 때 외워지니까. 7번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4.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수 몇 개가 되는가? 7개.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7개. 그래야 14가 되죠. 그런데 원자번호는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있는가? 15짜리가 있어요. 15짜리가 있으면 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7개인데 중성자수가 몇 개가 되는가? 8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 여기 있을까요? 이게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인데 양성자수 7개, 중성자수 7개예요. 전자는 당연히 7개겠죠. 7개가 돌아. 근데 여기는 원자핵이 양성자수는 7개인데 중성자수가 8개야.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놈이 한 개가 튕겨나가려고 그래. 튕겨나가려고 하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질소의 동위원소인데 얘가 방사능을 띠고 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의 뜻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모의 수는 변함이 없지만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지만 모의 수가 다른 건가?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수가 달라지는가?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럼 이 동위원소 뭐 하는 데 쓰는가? 그러면 동위원소는 추적하는 데 이용해요. 이게 얘가 하나가 튕겨나가려고 계속 튕겨나가려고 해요. 이놈이 하나가 계속 튕겨나가려고 하니까 중성자 하나가 튕겨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방사능을 띠니까
방사능이 번쩍번쩍 방사능을 띄어요. 그래서 이 질소가 어디가 있는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 포도당, 탄소 6개, 수소 12개,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요. 6개, 이제 나중에 하면서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이 포도당을 주입을 하는데 이게 탄소의 동위원소를 넣는 거예요. 탄소의 동위원소 탄소만 보통 12인데 14짜리 같은 걸 넣는 거죠. 탄소의 동위원소를 넣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주입을 해요. 탄소의 동위원소. 원소를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주입하면 이 사람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쫙 퍼져나가겠죠. 포도당이 퍼져나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는 어디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가겠는가? 근육에 많이 가겠죠. 달리기 하면 종아리 근육에 가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포도당이 가 있겠어요? 그렇지, 머리에 가 있겠지. 계속 머리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의 이자의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사능을 굉장히 많이 띄는 거예요. 방사능이. 방사동위원소를 집어넣는데 방사성이 이자에서 방사성이 막 나와요. 그럼 이자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죠. 뇌에서도 안 쓰고 근육에서도 안 쓰고 쓸데없는 이자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럼 여기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거나 그럼 여기서 암세포가 있으면서 분열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췌장암의 기질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양전자 단층 촬영법 P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바로 동위원소 이용하는 거예요.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원자의 표시 방법에 C 탄소, 제 밑에 6은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그리고 위에 있는 12는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질량수는 다른 말로 원자량. 질량수 이꼴 원자량.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원소 기호 쓰는 방법 볼 줄 알아야 되고 2번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 지금 쭉 설명한 거죠. 동위원소하고 그 줄 끝에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하며 추적자로 사용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양전자 단층 촬영법 같은 것들 추적자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옆에는 뭐 줄칠 필요 없고 나중에 기본반에서 충분히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외워질 걸 지금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P인 32짜리 이것도 1시간 설명해요. 저 기본반 들어가서 그래서 저절로 외워지니까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이 정도로 동위원소만 알면 돼요. 그러면 3번에 가서 질소와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 그러니까 질소 1번 질소고 2번 질소의 동위원소인데 뭐의 수는 똑같은가? 원자번은 똑같으죠. 7번 7번. 그런데 뭐가 다른가? 질량수가 14, 15 달라. 그럼 중성자수가 위에 거 7, 14는 중성자수가 얼마가 되는가? 7. 그리고 밑에 7, 15 하면 중성자수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연습해 보면 확인 콕콕 2번. 확인 콕콕의 2번 보면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런데 동위원소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렇다면 동위원소인 산소 원자 번호. 그러면 동위원소의 산소 한번 써봅시다. 동위원소 산소. 산소는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8개의 중성자, 8개의 양성자,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죠. 8개의 양성자, 8개의 중성자 간다. 그럼 여기 얼마 써야 되는가? 8. 여기 얼마 써야 되는가? 16. 이렇게 써야 되죠. 그게 산소죠. 그런데 산소의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이건 안 가르쳐줬어도 얼마예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8이죠. 근데 이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산소의 동위원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가르쳐주고 당연히 8이니까. 근데 중성자를 10개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숫자 쓸 수 있죠. 그렇죠. 18 써놓으면 되죠. 이게 바로 산소.
그래서 산소는 그래서 그렇다면 동위원성이 산소의 원자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8. 이거 질량수는 얼마인가? 18. 이거. 그다음에 위 첨자 아래 첨자를 표시해서 그 화학기호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테마 3번의 이온까지만 하고, 이온 금방 하니까 이온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온은 이온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를 보면 5, 8짜리죠. 산소 원자. 그럼 양성자 수가 몇 개가 되는가? 8개. 그럼 전자 수 몇 개가 되는가? 8개인데 이 전자가 항상 8개가 여기에 다다다닥 8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일 안쪽에는 2개가 돼요. 가장 안쪽에는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돼요. 8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원자핵이 있으면 제일 안쪽에는 몇 개가 돌고 있는가? 2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몇 개가 돌고 있는가? 8개씩 돌고 있어요. 8개. 그럼 그 다음에도 몇 개가 돌고 있는가? 8개. 아무리 차봐야 8개 이상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8, 8, 8, 8, 8, 8, 8, 8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반드시 2개만 안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만 채워지지, 8개 채우면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가요. 또 8개 채우면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걸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돼야 안정하다. 2개 또는 8개가 돼야 안정하다.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는 말로 써요. 그럼 산소 원자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겠죠. 산소 원자를 한번 표시해보면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그렇죠. 전자가 2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 궤도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8번이니까 6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 원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얘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이렇게 돼야 안정하거든요. 2개, 8개, 8개야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이런 모양으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개, 8개, 8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2개를 만들려면 6개를 버릴 수 있죠. 6개를 버려도 되고, 그럼 딱 2개 되죠. 근데 어떤 방법도 있는가? 2개를 얻어와도 되죠.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6개 버린 것보다 갖고 2개 얻어오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른가? 2개 얻어오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어디선가 2개를 더 얻어와요. 그래서 이게 산소가 딴 데서 돌아다니는 2개의 전자를 2개의 전자를 얻어와요. 얻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서 2개를 얻어와서 여기다 딱 채우는 거예요. 2개. 그래서 편안하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플러스 몇 개예요? 8개. 마이너스 8개. 그래서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가 몇 개가 되는가? 8개. 마이너스는 10개가 되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원자라고 하지 않고, 그럼 뭐라고 하는가? 산소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이라고 해서 O 해놓고 뭐가 2개 남아요. 마이너스가 2개 남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2개 남는다. 그래서 E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걸 산소 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한 건가?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되는가? 이온이 된 거예요. 이온. 전자를 얻어서 이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산소 원자에서 이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원자 번호는 양성자를 원자 번호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전자수도 원자 번호로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전자수를 원자 번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10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원자 번호로 한다. 그래서 요 바로 옆 페이지에 그 18쪽에 탄소 C 보니까 C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요게 12라고 써놓고 6이라고 써놓고 요게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수하고 그 옆에 그냥 전자수라고 안 써 있잖아요. 뭐의 전자수라고 써 있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이온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온이 아니고 중성 원자의 전자수. 전자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성 원자란 말이 들어간 건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 원자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NA로 봐요. Na, 나트륨.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트륨 같으면 이게 11번이에요. 그럼 나트륨이 11번이다 그러면 제일 안쪽에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 그 다음에 몇 개 들어가야 되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10개 됐죠? 그럼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1개. 그래서 그 다음 쪽에 1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7개를 데려오든지 1개 버리든지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가? 1개 버리는 게 더 낫죠? 1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플러스는 몇 개가 됐는가? 11개인데 마이너스는 1개 버렸으니까 10개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뭐 하나가 남아요. 플러스 하나가 남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하나 남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플러스가 하나 남는 양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양이온이란 말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렸지. 마이너스 하나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가 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버려서 나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 그런데 CL은 염소예요. 염소. CL 염소. 17번이에요. 안 외워도 돼요. 염소는 17번인데 그럼 얘도 한번 써봅시다.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 몇 개 해야 되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니까 10개 채워졌죠. 그럼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얘는 제일 바깥쪽에 7개니까 7개 버린 것보다 1개? 얻어오는 게 낫죠. 누구 버린 놈 없나 찾는 거예요. 버린 놈 없나 찾더니 이놈이 버렸어. 그럼 얘 버린 놈 있구나. 얘를 받아온 거예요. 8개 채우면 편안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몇 개가 됐는가? 17개. 이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죠. 17개. 근데 전자가 몇 개가 됐는가? 18개가 됐어요. 그래서 CL은 뭐가 하나 남아요? 마이너스 남아서 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요 놈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얻었지. 하나 받아왔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남지.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얘네 둘이 얘가 버린 걸 얘가 받았잖아. 그럼 둘이 같이 다니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NaCl이 돼서 요거 이름을 염화 나트륨 소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금 속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버린 거 얘가 받은 거지.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이온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옥텟 규칙에서 제일 안쪽엔 2개, 8개가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럼 얘 1번이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소원자. 근데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옥텟 규칙이면 2, 8, 8. 없어도 돼요. 없어도 안정해요. 그럼 이거는 없어도 안정하니까 이놈은 한 개를 받아서 2개를 만들거나 한 개를 버리거나 그래서 한 개를 받아서 2개 만들거나 한 개를 버리거나 그러면 편안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개 받아오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는 게 더 빨리죠.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 1,000원 가지고 있을 때 2,000원이 있어야 안정해. 그럼 어차피 2,000원을 누구한테 빌려다가 가지고 있거나 1,000원을 남한테 주거나 어떤 게 더 편한가? 1,000원 남한테 주는 게 더 편하지. 빠르지. 그래서 버리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얘는 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1번인데 하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H가 하나 버렸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이거 이제 1번이에요. 그럼 플러스 몇 개예요? 여기다 쓸까요? 이거 수소 원자는 플러스 몇 개? 1개. 마이너스도 몇 개? 1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놈이 플러스는 몇 개인데? 1개. 근데 마이너스? 없죠. 없고. 중성자 몇 개? 수소는 중성자 0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중성자도 몇 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수소 뭐라고 하는가? H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면 돼요? 요것만 한 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표시하면 되는가? 플러스, 전자를 버렸으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0이잖아요. 근데 전자를 버렸잖아요. 전자를 버렸으니까 플러스만 하나 남지. 그래서 달랑 플러스 하나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수소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수소 이온은 뭐하고 똑같은 건가? 그러면 수소는 오로지 홀라당 다 버렸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양성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뭐라고 표시하는가? 양성자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양성자 하면 수소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서 이걸 양성자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놓고 한번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이온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의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의 옥텟 규칙은 원자들은 가장 안쪽에 전자가 2개가 되고 그 다음 궤도부터 전자 8개가 되어야 원자 자신이 안정된다. 그 밑에 줄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하고 그 밑에 줄에 옥텟 규칙.
그리고 2번에 양이온. 양이온이란 말은 플러스죠. 양이온이란 말은 전자를 받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의 첫 번째 줄, 원자가 전자를 잃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음이온.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여기 나트륨하고 염소. 원자 만나서 Na-이온하고 염소이온이 만난 거 얘기한 거죠. 염화나트륨.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그 팁에 보니까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있고, 그 팁 밑에다가 요거 하나, 요것만 써놓고, 이제 나중에 양성자라고 나오면, 아, 요거 수소이온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게 하나 그려놓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